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9일 노리모노 뉴스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나라따 한국 최초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첫 비행 성공입니다. 일본판 한국 신문들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대부분 폄훼하는 반응들이지만 그나마 전문지이다 보니 객관적인 분석과 진심이 우러나오는 반응들이 제법 나오는군요. 그들의 속마음은 어떤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한국이 개발 중인 전투기 KF-21 보라매가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장소는 KF-21의 개발원인 카이 본사가 있는 한국 남부의 사천공항으로 한국공군의 교육비행부대도 사용하는 민군 공용 비행장입니다. KF-21 시제기 1호는 이 공항 활주로를 오후 3시 40분쯤 이렇게 40분가량 비행한 뒤 4시 13분쯤 착륙했습니다. 또한 속도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안전을 기해 200노트 약 370km/h였다고 합니다. FA-18EF 슈퍼 호넷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같은 4.5세대 전투기와 F-22 랩터, F-35 라이트닝 II 등 5세대 전투기 사이에 해당하는 4.5세대 플러스 성능의 선진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KF-21 측은 설명했습니다. 2021년 4월 9일에는 시제기 출고식이 열렸고 올해 7월 6일에는 램프 택시도 시작되어 조만간 첫 비행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었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에 바라는 것은 뒷짐을 지고 있지 말라는 것이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전투기나 잠수함을 보유한다 해도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맞추지 못하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좋은 면도 있겠지만 일본은 하나의 허가를 받는데 여러 부처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들었다. 더구나 부처는 느긋하게도 쉽게 인가하지 않는다. 일반 기업이 납기를 놓쳐 계약이 깨질까봐 두려운 상황에도 부처 사정에 맞춰 늦추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한국의 발빠른 움직이야말로 일본인의 소득을 추월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일본도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니 유사시 전투기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정부는 낭비를 멈추고 자위대원의 대우를 지금보다 2배 정도로 끌어올렸으면 한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제 무기의 유용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지금 동서양 진영의 무기를 들여와 운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공군에는 전투기 교체 시 고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스텔스기를 흉내냈지만 세세한 부위의 엣지 처리가 허술하거나 완성도가 떨어질 것 같다. 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는 요즘 일본도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체제의 유지 발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걸 4.5세대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F-16이나 F-15 최신형 기기보다 뒤떨어지지 않나? 스텔스성은 겉으로만 봐도 성능이 낮아 보이고 뭐 싸게 양산할 수 있다면 물량은 갖출 수 있으니까 웬만한 전력은 될 거라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이 몇 년 전 스텔스 실증기로 시작한 것에 무장할 수 있도록 좀 크게 한 것 정도 아닌가? 나머지는 레이더 성능이 F-35 수준으로 만들어졌다면 쓰임새는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영국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은 5세대 이상의 기종이기 때문에 아직 어느 곳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뭐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기체 자체의 요소 기술은 이미 획득했으니까 차분히 자리를 잡고 계획대로 진행하면 괜찮을 것이다. 빨리는 아니어도 확실하게 완성했으면 좋겠다. F4나 F5를 대신해 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무시할 수 없는 4.5세대기이고 어쨌든 신제품이다. 자국에서 자유롭게 개선시켜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늦지 않았다는 것. 중국군 전력이 절정을 이루는 2020년대 후반 이후에 숫자를 맞출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이 F-35와 F-15JSI를 어느 정도 갖추고 새로운 차기 전투기가 갖춰지기까지 10년 가까이 필요하니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방위비를 올려 물량 조달 페이스를 올릴 수는 없는가? 어찌어찌 날렸단 말이지. 이건 X2와 달리 전투기 시제기니까 실전기를 만들었다는 의미론 앞섰군. 물론 여기서 완전한 스텔스기를 만들려면 아직 갈 길이 멀고 작전 능력을 얻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미사일을 내부에 탑재할 수 없다는 둥 바보 취급하는 사람이 많지만 할 수 있는 걸 조금씩 쌓아간다는 건 견실한 플랜이라고 생각한다. 그림의 떡이나 치켜 세우면서 다른 나라를 깔보는 것은 적당히 해두자. 해외 설계에 미국산 엔진이니 일단 날아가겠지요. 음속을 내면 뿔뿔이 부서져 흩어지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최근에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일본도 착실하게 개발을 계속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새로 개발한 고출력 엔진이나 레이더 등을 F2나 F-15, F-35에 전용할 수는 없는 걸까요? 현행 주력기의 능력도 향상되고 실증 데이터도 취득할 수 있으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떨까요? FBW의 버그나 기체의 강도 부족, 레이더와 기체의 매칭 등 앞으로 문제가 불거질 일이 많기 때문에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된다고는 할 수 없다. F2, FA-18EF, 타이푼, 그리펜, F-22A, F-35 등이 걸어온 길, 그리펜은 FBW 버그로 2번 추락했다. KF-21이 웨폰 베이를 갖추고 5세대화 될 쯤이면 6세대 전투기가 날기 시작할 것이고 F-35도 어지간히 업그레이드 돼 있을 테니 돈이 넉넉한 나라는 거들떠보지도 않을걸. 수출하려고 해도 엔진이 미국 것이라서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팔 수 있는 나라가 한정되지 않을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4.5세대 전투기를 버리고 F-35A를 채용한 핀란드,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을 보면 그럴 것 같다. KF-21이 일본의 X2와 마찬가지로 인테이크에 다이버터, 즉 경계층 격벽을 가진 걸 보면 이상한 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견실한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 웨폰 베이를 가지지 않고 본격적인 스텔스화를 위해 향후 개발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 부품은 외제이고 엔진도 미국산으로 어떤 의미 있는 집약 기술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노후화가 두드러진 F4나 F5 대체는 매우 중요한 과제죠. 일단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은 한국에게 무엇보다 기쁜 일일 겁니다. 2035년부터 배치 개시를 목표로 하는 일본의 F3 개발 사양이 정해져 시제기가 완성되기만을 이제나 저제나 즐겁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축하해 주자는 느낌이랄까 그런 기분이다. 우선은 블록2가 2028년 완성 예정이라고 하는데 IRIS-T와 미티아 미사일만 사용할 수 있는 공대공 사양으로 완성시켜 대지 병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무렵에는 터키의 5세대기 TFX도 완성될 것이고 2030년대에는 일본의 차기 전투기, 영국의 템페스트, 미국의 NGAD 등 이른바 6세대 전투기가 계속 나오고 F-35도 진화해버리니 힘들지 않을까. 러시아의 5세대기가 제반 사정에 의해 미완성에 머물 테니 수출처 고객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순전히 일본에 있어서는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무기 산업이 성황인 한국은 이미 자주포 실적에다 탱크도 팔고 있다. 상대국의 요구에 세세하게 맞추는 마케팅 능력은 우수하고 그것이 판매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투기까지 개발해 상대국의 요구에 맞춘 판매를 하면 꽤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일본 방위 산업에 있어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된다. 돌쇠 한마디. 전문지이다 보니 폄훼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이 제법 있군요. 계속 계획만 짜고 행동을 못하는 그들 참 다행이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